안녕하세요. 사문연공 kum수 정상인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2장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먼저 언어는 약속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도덕경에서도 그래서 글자대로 봐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겠죠. 내가 도덕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도덕경을 통해서 노자의 위대한 자연의 원리와 기본 원칙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잘못된 동양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덕경처럼 훌륭한 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도덕경 2장 처음을 보면 천하계지 미지 유미 사악이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면 천하가 다 아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노자는 사람의 외면보다 내면을 중요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정의와 질서, 그러니까 올바름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동물들은 하지 않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나쁜 짓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미자와 이 악자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미와 악을 바꿔서 설명하면 천하가 다 아는 악이니까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이해가 좀 쉽죠.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도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부 고발을 하는 거죠. 옳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익 제보자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이 대책이 서지 않으면 내부 비리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비리를 근절할 수 없게 되겠죠. 또 비리를 근절할 수 없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은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겠죠. 그런 것처럼 상대가 아부할 때는 어떤 꿍꿍이가 있다, 그런 소리예요. 또 간사함 속에는 독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달콤하고 그럴싸한 말들은 사기에 가까우니까 의심과 질문과 분별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런데 이제 김씨 해석을 보면 하늘 아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건 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해석은 사람의 외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을 보지 못하고. 또 최씨 해석을 보면 천하가 다 아는 아름다움이 꾸며진 아름다움이라면 이는 추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꿈에서라도 아름다워지려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본능이고. 그러니까 꾸민다는 건 뭐예요? 디자인 같은 것이 예쁘게 하는 건 예술이죠. 철학이나 예술이나 별것이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하는 생각이 철학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예술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아름답게 꾸미면 아름다운 철학이 되고, 행동을 아름답게 꾸미면 아름다운 예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누구나 본받아야 할 덕목이지 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계지, 현지, 위선, 사불선이 그랬죠. 다 아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이 글도 불선과 선을 바꿔서 해석을 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이 선이라는 것은 동물들에게는 없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훌륭한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자식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선이라 해요. 그러므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을 여기서 불선이라고 그랬지 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소리죠. 이렇게 세상에는 올바른 것과 훌륭한 것, 훌륭하지 않은 것과 나쁜 짓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말이죠. 노자가 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 사상이 아주 중요하게 봐요. 노자는. 그렇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것을 가장 꺼려요. 노자 도덕경을 읽어보면 우리 속담에 무릉나무에 못 박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기꾼들은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 또는 초보자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고도의 수법을 가진 전문가들한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사기를 방비할 수 있는 도조, 근원, 이치, 방법, 그러니까 그 근원이나 이치의 방법을 지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유무상생 이랬는데 이걸 읽어보면 1장에서 유는 실제라고 그랬고 무는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실제와 이론으로 생하는 실제와 이론이 생하는 바탕이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해석이 다르냐면 보통 이게 유무상생에서 사람들은 유무가 서로 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은 이 유무상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오행도에서 나왔어요. 이걸 상생상극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오행도를 보면 목생어,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이지 예를 들어서 화가 목을 생하거나 목이 수를 생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쪽으로 지금 생하고 있지 좌측으로는 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측으로 생하는 거예요. 지금. 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이 토를 극하지 토가 목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상자는 부사가 아닌 동사로 읽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동사로 읽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바탕, 자세히 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론과 실제가 합당한지를 보라는 거죠. 또 이건 실제고 이론이죠. 행동과 말이 합당한가를 보라는 거고 동일한지 또 글자와 해석이 맞는지를 자세히 보라는 말이죠. 우리가 상호작용을 자세히 보라는 뜻이에요. 또 다음에 난이상성 어려운 것과 쉬운 것에 이루어지는 바탕이다. 이렇게 이루는 바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아니는 상대적이죠. 원래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지 쉬운지 또는 복잡한지 간단한지로 이루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덕경 해석처럼 복잡하고 어렵고 또 그러면 그 저변을 살펴보면 기본 자체를 몰라서 동원되는 지적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장단상교 길고 짧음이죠. 길고 짧음은 현줄비니까 견주는 바탕이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라 그 소리죠. 길고 짧음을 상대적 관계에서 견주어 보고 분석하라는 말이죠. 정답은 쉽고 간단하다. 그래서 사족을 붙여서 말이 길거나 복잡한 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 그런 말이죠. 물리학에서도 간단한 법칙일수록 모든 세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은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 해석에서도 꾸며진 문장일수록 거짓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고화상경 높고 낮음으로 기울여 봐라 그 소리죠. 그러니까 높고 낮음은 기울이는 바탕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고화는 높고 낮음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높으면 이쪽으로 기울 것이고 이쪽이 높으면 이쪽으로 기울겠죠. 또 이 고화는 많고 적음으로도 사용하죠. 또 귀천으로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거나 어떤 상품을 살 때 그 상대가 귀하다고 하는지 천하다고 하는지 잘 기울여 봐라 그 소리예요. 또 투자를 권할 때는 이익이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익이 많다고 하거나 기간이 짧다고 하거나 이런 말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기일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런 말이죠. 다음에 음성상화. 목소리나 말소리는 이게 대응하는 거죠. 응하는 바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잘못하는 사기꾼은 없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을 조심해라. 또 사기꾼들은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모가 깔끔하고 친숙하고 친절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런 말이죠. 일단 달콤한 칭찬과 과한 친절은 경계하라.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쥐덫에만 있다. 이걸 명심해야겠죠. 전후상수. 앞뒤가 따르는 바탕이다. 이게 앞뒤가 따르는 것을 자세히 보라 그 소리죠. 이게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쓰는 이게 그림인데 오리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 이쪽으로 보면 오리죠. 그러니까 오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런데 만약 내가 토끼다 그러면 이쪽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오리면 이쪽이 앞이 되고 토끼면 이쪽이 앞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로 보면 오리가 안 보이고 오리로 보면 토끼가 안 보여요. 이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예, 모든 사물은 동전처럼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공존하고 또 오리가 되면 이쪽이 앞이고 토끼가 되면 이쪽이 앞이 되니까 사물의 근본을 알아야 앞을 정하고 뒤를 정할 수가 있겠죠. 이걸 모르면 앞과 뒤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유무, 난이, 장단 이 모든 것들 이 6가지는 전부 상호작용하는 거, 상대성,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라 그 소리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논리나 관념을 가진 사기꾼들에 당하지 마라 그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만이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근원, 이치, 방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이비를 구별할 때는 또 의심과 질문과 또 분별심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라 는 말이죠. 다음은 이 때문에 아니면 그래서 성인은 무의지사에 처하고 말이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말이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도 상관없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무의가 문제죠. 이 무의를 제가 1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론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복희 선천이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복희 선천을 보면 천과 지가 마주하고 모든 것이 상대성으로 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성으로 이론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해요. 섭리. 그래서 성인은 섭리로 하는 일에 처하고 함께 하니까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왜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냐면 복희 선천, 또 하도, 문왕의 낙서 이런 것들은 그림만 있어요. 그걸 해석하는 설명서나 해석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을 이치만 알면 되지 왜 그런 긴 말이 필요하냐 이 소리예요. 도덕경 해석에서 가장 큰 잘못은 이 글자의 뜻도 모르면서 이 무의라는 단어를 함이 없다, 꾸밈이 없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등 자신들이 가진 관념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걸
뿐만 아니라 문장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한 경우도 많죠. 특히 도가 일이고 유무상생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또 일은 젓가락 같은 것이 아니고 새끼줄처럼 꼬인 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것은 황당무계한 헛소리예요. 이거 그런 말은 도덕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치거나 혹세무민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경이 이 사기의 도구가 된 것은 오래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이렇게 사기를 치지 말라고 지금 2장에서 1장은 도를 얘기했고 2장에서는 지금 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말을 못 알아듣고 사기꾼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 만물은 어찌하여도 말사자니까 사용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생겨도 아니면 나도 소유하지 않고 하려는 것도 믿지 않는다. 이 만물을 말하고 있죠. 또 그러니까 이건 만물이고 이건 영장인 사람 얘기겠죠. 왜냐하면 공을 이루는 건 사람이지 만물이 아니니까. 공을 이루어도 차지하지 않으면 대체로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쫓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또 모든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은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노자도 도서관장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장에서 물러난 거예요. 만약 도서관장을 하지 않았다면 도서관장에서 물러날 일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만약 안 태어났으면 죽을 일도 없어요. 자, 도덕경 2장을 전문을 보면 천하가 다 아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다 아는 선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와 이론으로 생기는 것을 자세히 보고 생기는 것을 보라 그 소리예요. 이제 바탕은 바탕인데 읽을 때는 어려움과 쉬움으로 이루는 것을 보고 길고 짧음으로 견주어서 보고 높음과 낮음으로 기울여 보고 목소리나 말소리로 응하는 것을 보고 앞과 뒤로 따르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성인은 섭리로 하는 일에 처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은 어찌하여도 말하지 않고 나도 소유하지 않으며 하려는 것도 믿지 않는다. 공을 이루어도 이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차지하지 않으면 대체로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쫓기지 않는다.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지금 2장에서도 글자대로 문법대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노자가 2장에서 사기를 조심하라는 것은 사기는 돈뿐이 아니라 세월, 그러니까 시간이죠. 사람의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다면 지금까지 중국에서 썩은 사상을 들여와서 국민을 미개하게 만든 사기꾼들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